두 번째 장 보시면 뭐가 나와요? 삼각함수 합성이 나와요. 맞아요? 삼각함수 합성을, 그러니까 입안에 있는 학생들 중에 미적 선행이 안 되는 학생이 제가 없다고 일단 보는데, 없죠? 미적 한 번도 안 배웠다. 없죠? 없죠? 안 배웠어요? 처음 배워요? 알겠어요. 네? 안 배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약간 빠르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천천히 하면 안 끝납니다, 방학 중에. 근데 방학 중에 개념 안 끝나면 학교 중에 내신을 못 한다고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은 상시 촬영하고 있으니까 혹시 좀 이해가 미진한 친구들은 뭐 다시 한번 듣거나 아니면 그 쌤 유튜브 페이지 들어와 보면 미적분 말고, 제가 편집하다 실수했는데, 미적분 말고 미적분 2라고 되어 있는 재생 목록이 있어요. 그거 제가 좀 옛날에 찍어놓은 건데 그때 애들이 처음 배운 친구들 대상으로 강의한다는 게 좀 더 느려요, 이거보다. 알겠죠? 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그 특정 단원만 거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번호는 다른데 여기 제목은 똑같아서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문제 차이 없을 거예요. 네. 교육과정 바뀌면서 뭐 그냥 위치만 조금씩 이동하는 거고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그 삼각함수 합성을 배워본 친구들은 처음 배울 때 뭐라고 배웠나요, 이게? 뭐라고 배우죠? 알겠습니다. 보통은 합성을 하는 공식을 외워서 모양을 맞추는데 좀 급급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학생들이. 그런데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볼게요. 알겠죠? 자, 우리한테 A 사인 세타, 뭐야 이거? 플러스 B 코사인 세타, 이런 형태로 지금 보시면 세타 세타 이렇게 각이 일치할 때만 합성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혹은 각이 안 같아 보여도 다섯 명을 이용해서 각을 같게 만들 수 있는 경우에, 알겠죠? 합성을 이용할 수 있는데, 얘를 보고 뭔가를 만든다는 느낌이 아니고 얘가 사인이잖아요. 맞아요? 사인 함수의 덧셈정을 이용한다는 게 뭐냐면 얘를 사인 함수의 덧셈정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요? 코사인이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코사인이잖아요. 그럼 얘가 사인이면 좋겠잖아요. 근데 보통은 얘가 코사인일 수 없고 얘가 사인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얘가 코사인이고 얘가 사인이라면 얘랑 제곱의 합이 1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령 A가 3이고 B가 1이다 이러면 제곱의 합이 10이죠. 1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면 강제로 제곱의 합이 1이 되게 만들 건데, 어떻게 1이 되게 만드냐라고 하면 얘랑을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도하는 건데요. 곱하기 기왕이면 좀 보기 좋게 사인 세타를 먼저 적고요. 잠깐만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밑에 적을게요. 똑같은 거 적을 겁니다.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서 적겠습니다. 이렇게. 수학을 잘 몰라도 얘하고 같은 식이라는 건 알겠죠? 타당합니까? 자, 다시 봅시다. 이걸 사인의 덧셈 정리의 결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가 코사인이면 좋겠고 얘가 사인이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얘가 코사인이고 얘가 사인이라고 하면 둘이 제곱해서 합이 1이 한다고 했죠? 둘이 제곱해서 더해보세요. 합이 얼마입니까? 1이죠. 합이 1이죠. 그래서 얘는 코사인을 볼 수 있고 얘는 사인을 볼 수 있는 건데, 코사인과 사인 정의가 뭐였죠?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잖아요. 그러니까 동경의 길이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x좌표는 a고 y좌표는 b인 이런 점을 생각하고 이 동경의 크기를 알파라고 했을 때 얘가 코사인 알파, 얘가 사인 알파라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을 이용하면 얘가 사실 뭐가 되냐면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 얘가 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뭘 전개해서 얻은 거냐면 이걸 전개해서 얻은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당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떤 관점을 보냐면 삼각함수의 합성을 뭔가 공식을 이용해서 변형한다 이런 관점을 보는 게 아니고 제 느낌에는 굉장히 뭐하고 비슷하냐면 인수분해하고 비슷해요. 제 느낌에는 굉장히 뭐하고 비슷하냐면 인수분해하고 비슷하다니까요. 그러지 않아요? 얘를 전개하면 얘가 되고 얘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뭘 도대체 전개했길래 얘가 되느냐 맞춰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분해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사실 인수분해 용어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삼각함수 합성이 뭐라고 배웠죠? 라고 물었을 때 아무 대답을 못 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인수분해 아닌가? 이 정도만 생각해도 제가 봤을 때는 절반 이상 성공한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왠지 이 공식을 안 외워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외워질 것 같죠? 그냥 이런 식의 변형을 스스로 할 줄 안다면. 알겠죠?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얘를 사인의 덧셈 정리의 결론으로 보고 싶으면 얘가 코사인이면 좋겠고 얘가 사인이면 좋겠는데 보통은 얘가 코사인 사인 될 수가 없는 게 제곱의 합이 1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강제로 얘와 얘의 제곱의 합이 1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묶어서 식을 이렇게 변형해요. 그럼 얘랑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코사인, 얘를 실제로 사인으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합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만 이 알파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옆에 적게 돼 있고 보통 책에서는 뭐라고 적냐면 단 코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 코사인 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 이렇게 적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기니까 학생들이 이걸 생략해요. 이걸 생략하니까 이걸 생략해서 문제가 틀려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생략하지 않고 좀 짧게 적는 방법은 탄젠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탄젠트 알파는 무엇이다? a분의 b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탄젠트 알파는 a분의 b다 이렇게 적으시는데 이때 주의할 점 a나 b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때 부호 연산을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탄젠트 알파를 구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1분의 3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이렇게 적잖아요. 이렇게 적지 마세요. 이대로 놔두세요. 왜냐면 얘가 이랬을 때하고 차이가 있어요. 얘가 이랬을 때는 x좌표가 음이고 y좌표 양이잖아요. 2, 4분면 가게라는 얘기예요. 얘가 이랬을 때는 x좌표가 양이고 y좌표가 음이잖아요. 4, 4분면 가게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4분면을 지시해주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나중에 내가 알파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으려고 했을 때 어디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A쌍초에 어느 4분면인지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싫은 학생은 단 코사인 알파는 얼마? 사인 알파는 얼마?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게 너무 길어서 쓰기 귀찮은 학생은 탄젠트 이용하면 되는데 탄젠트 이용하실 때는 이 A, B에 부호 연산하지 마시고 뭔가 마이너스가 있다고 하면 그 위치에 그대로 두십시오. 알겠죠? 알겠죠? 자, 근데 똑같은 식을요. 코사인 함수의 덧셈정을 이용해서 합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순서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똑같은 식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코사인 함수의 덧셈정을 이용하려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런 식으로 와야 되니까 B 코사인 제타가 앞에 나와야 될 거 같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B를 코사인으로 보고 싶고 A를 사인으로 보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으로 묶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얘랑 제곱의 합이 실제 1이기 때문에 얘를 코사인으로 볼 수 있고 얘를 사인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분모는 동경의 길이일 것이고요. 얘가 x좌표, 얘가 y좌표죠. 그래서 그림이 여기에 해당하는 그림이 타당한 거죠. x좌표가 b, y좌표 a인 거예요. 여기를 베타라고 봤을 때 그러면 얘를 탄젠트, 얘를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놈이 코사인 베타가 되고 이놈이 사인 베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얘는 이렇게 합성이 되죠. 세타 마이너스 베타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탄젠트 베타는 b분의 a라고 적고 부호 연산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보통 학생들 이걸 공식으로 자꾸 접근하기 때문에 코사인으로 합성하나 사인으로 합성하나 그 결과는 같거든요. 사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똑같은 건데요. 똑같은 건데
그래서 보통 이거 하나만 외워서 이거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생들이 그걸 알죠. 그래서 서술형 문제에서 뭐라고 내냐면 단 코사인으로 합성하시오 이렇게 내거든요. 네. 그러면 코사인으로 합성하는 거는 개념 수업할 때 한 번 해보고 그때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제 시험장에서 만난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코사인과 사인을 적당히 혼용해 가면서 최근 사인으로만 합성했던 것 같다. 그러면 코사인으로 좀 합성하고 이렇게 좀 섞어가면서 하십시오. 알겠죠? 너무 편식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얘와 얘가 똑같다는 건 이해하겠냐? 진짜로요? 이 그림 보시면 알파 베타 무슨 관계입니까? 감사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여기 이 각에서 여기 이 각 빼보세요. 뭐 나와요? 알파 플러스 베타 나오죠? 즉 두 각의 차는 2분의 파이예요. 알겠죠? 차가 2분의 파이면 사인 코사인을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똑같은 함수예요. 알겠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인으로 합성하든 코사인으로 합성하든 그 결과는 같다. 이런 얘기고요. 합성 공식을 잘 외우셔야 되고 그냥 외우지 말고 선생님이 한 거 있잖아. 이거 두 줄만 적으면 되잖아. 이거 몇 번 해봐. 알겠지? 그럼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네, 이거 몇 번 해보시면 돼요. 다만 식을 저렇게 변형하는 이유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인수분해의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훨씬 더 기억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합성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 주기를 판정하시라고 했는데 뭐 이런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사인을 합성해보면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 이건 뭐가 될 거냐면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이러고 항상 여기다가 이걸 쓰는 습관을 좀 들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왜냐면 사실 이거 안 쓰면 틀려요. 알파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같은 식이에요. 알겠죠? 이거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알파가 특수각인 경우에는 절대 쓰지 마시고 그 특수각을 구체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최대값은 당연히 세타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일 거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겠죠. 네. 주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2파입니다. 세타의 개수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기는 여전히 2파인 거죠. 근데 봐봐요. 이것도 원래 이 상태에서 최대치수 구하려고 하면 세타가 바뀌면 얘와 얘 값이 동시에 바뀌기 때문에 최대와 최소를 좀 추적하기가 힘들죠. 힘든데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어차피 알파는 상수값이니까 얘 혼자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 최소를 좀 쉽게 찾을 수 있다 라는 관점인 거죠. 합성을 이용하면. 아시겠죠? 네.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최대 최소 주기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얼핏 보면 사인 함수에서 코사인 함수를 뺀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같게 할 수 있으면 합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요 앞에 보시면 덧셈 정리 냄새가 좀 나잖아요. 예, 전개를 좀 해볼게요. 사인 x 코사인 6분의 파이면 2분의 루트 3인가요? 그죠? 예. 플러스 코사인 x 사인 6분의 파이면 2분의 1 될 겁니다. 이럴 거니까 얘가 루트 3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되는 것 같네요. 동의합니까? 동의해요. 이제 공식을 알면 공식을 합성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봐봐. 공식을 잊어먹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려줄게. 알겠지?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얘를 사인 합성할 것 같으면 얘가 코사인이면 좋겠고 이 마이너스 2 사인이면 좋겠죠. 근데 둘이 제곱해서 더하면 1이 안 돼요. 3 더하기 2는 4니까. 그래서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되게끔 얘와 얘의 제곱의 합의 양의 제곱근인 2로 묶어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걸 2로 묶어서 사인 x 곱하기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코사인 x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맞냐? 그럼 얘하고 얘가 뭡니까 각각? 앞에 거는 코사인 들어있죠. 코사인 얼마예요? 코사인 6분의 파이 아니에요? 얘는요? 사인 6분의 파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알파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6분의 파이를 쓸 수 있는 거죠. 가운데가 빼기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2 사인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러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식으로 써봐야 어차피 여기서 여기로 다이렉트로 오는 거고
공식을 안 써봐야 그냥 이거 한 줄 더 쓰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식을 까먹어서 합성 못하는 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알겠죠? 예. 어차피 한 줄밖에 더 증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물론 공식을 알고 있으면 바로 쓸 수도 있겠죠. 바로 쓴다고 하면 뭐 얘랑 제곱해서 양의 제곱근, 합의 양의 제곱근 앞에다 쓰고 sin x하고 알파가 얼마나 찾아보니까 탄젠트 알파가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죠. 공식을 쓴다고 하면 탄젠트 알파가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 부호 계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머릿속에 좌표 평면에다가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 동경의 위치 표시하면 어디에요? 사삼면각이죠. 사삼면각에서 탄젠트가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6분의 8이라는 얘기죠. 즉 알파가 마이너스 6분의 8이에요. 그래서 원래 sin x 플러스 알파라고 적게 돼 있죠. 아까 공식 보시면 sin x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적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알파가 지금 얼마니까? 마이너스 6분의 8이니까 x 마이너스 6분의 8이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어찌 보면 공식이 더 헷갈리는 느낌이죠. 네, 그냥 한 줄 적고 적으면 뭐 별거 아닌데. 됐습니까? 네, 그래프는 그리지 말죠. 다 그릴 줄 아니까. 그죠? 네. 최대 최소 얼마예요? 최대 2, 최소 마이너스 2, 주기는 여전히 2파이. 변화 없겠죠? 이거 뭐 2sinx 그냥 6분의 8만큼 평행으로 하는 거니까 굳이 제가 그래프까지 그려줘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고요.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네. 합성을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인수분해의 관점에서 덧셈 정리를 역연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모양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3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그냥 합성하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네. fx 합성해보시면 뭐예요? 이제 공식으로 써볼게요. 3하고 7 제곱해서 양의 조건 10 얼마예요? 16, 4 절. 그럼 sin x 플러스 알파라고 적으시고 단 탄젠트 알파는 3분의 루트 7이다 이렇게 적어주라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최대값 a는 얼마예요? 4네요. 그 다음에 gx는 a가 4인 거 알고 있으니까 루트 16 플러스 b의 제곱 sin x 플러스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고요. 탄젠트 베타는 4분의 b 이게 되겠죠. 이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1토니까요. 마이너스 1토를 제곱하면 얼마죠? 22죠. 22, 16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양수 b의 값은 얼마냐면 2가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공식 좀 사용할 수 있으시겠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지름의 AB의 길이가 L인 반원이 한 점 P를 잡을 때 3AP 플러스 4BP의 최대값 구하시고 이것도 그림 그려보시면 그림을 주면 사실 힌트가 돼서 그림을 안 준 건데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반원인데요. 반원 그리는 기능이 없어서 제가 그냥 원을 그리겠습니다. 알겠죠? 네. 반원을 그리는 기능이 일단 없고요, 제가. 자, 원의 중심이 이쯤 될 것 같고요. 반원 위에 한 점 P를 잡아서 아무 데나 잡으면 되는 거니까. 점 P랑 지름의 양 끝을 연결해 보면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맞습니까? 네. 여기를 AB라고 했을 때 이 지름의 길이가 L인데요. 여기 원 반원 위에 점 P라고 제가 잡은 거죠. 그럼 여기가 직각이 되죠. 그래서 AP가 무엇이 됩니까? L 코사인 세타가 되고 BP가 L 사인 세타가 되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한 3AP 플러스 4BP라는 놈은 3L 코사인 세타 플러스 4L 사인 세타 이게 되겠죠? 맞냐? 지금 의도치 않게 뭐가 앞에 나왔어요? 코사인이 앞에 나왔죠? 그러니까 코사인 합성 좀 해보자고. 알겠지? 코사인 합성해보면 제곱해서 더해서 양의 제곱근 씌우면 5L 될 거고요. 맞아요? 코사인 세타 얘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 알겠죠? 이때 탄젠트 알파는 얼마입니까? 탄젠트 알파는 얼마죠? 3분의 4예요. 이 고민하지 말라고요. 왜냐면 코사인 합성했다는 것은 얘를 코사인으로 보는 거잖아요. 얘를 사인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은 3L분의 4에 즉 3분의 4인 거죠.
이해되죠? 이것도 공식 외우는 친구들 막 사인하고 반대 아닌가 막 이러면서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알겠죠? 네. 어쨌거나 최대값은 OL 이게 되겠죠. 자, 5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얘도 어차피 난이도가 언제 내려가냐면 P와 Q의 좌표를 잡기만 하면 문제 풀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래요. 원래 이 배경이 좀 이래가지고요. 여러분 프린트는 멀쩡하게 나와 있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 원 위를 일정한 속도로 2파이 시간 동안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돈다. 이렇게까지 멘트를 쳐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속도는 각속도입니다. 또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 같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 점 P가 이만큼 회전했어요. 여기 세타라고 보면 여기도 세타가 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일정한 속도로 2파이 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돈다고 했는데 그죠? 네. 이렇게 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는 얘기예요. 각속도의 개념은 단위 시간당 변하는 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P의 좌표를 쉽게 잡을 수 있죠. P의 좌표는 뭐예요? 일단 PQ가 움직인 각을 세타를 하면 한 바퀴만 돈다고 했으니까 세타라는 놈은 0에서 2파이까지 가능하겠죠? 네. 그럼 점 P의 좌표라는 놈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일 거예요. 단위원이니까. 제가 궁금한 건 여러분들이 Q의 좌표를 잡을 수 있냐 이게 궁금한 거죠. Q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죠? Q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여기가 세타이기 때문에 맞아요? Q의 X좌표는 사실 뭐냐면 이쪽으로 내렸을 때 이 길이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사인이에요. 사인이죠. 근데 2분의 1 사인이겠죠? 맞아요? 이건 수학에서 연습하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2분의 1 사인이겠죠? Y좌표는요? 중심이 지금 원점이 아니에요. 여기 출발하죠? 네. 자, 이렇게 직각선을 만들었을 때 여기가 지금 뭐냐면 2분의 1 코사인입니다. 그럼 Y좌표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헷갈리면 1, 3분면서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양의 각이니까 생각하기 편하거든요. 방금 쌤이 한 얘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손. 자, 알겠습니까? 혹시나 싶어서 제가 그림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 보면 여기 지금 세타를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여기의 길이 자체는 2분의 1 사인 세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 자체는 2분의 1 코사인 세타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점 Q의 좌표를 묘사한다고 하면 X좌표는 2분의 1 사인 세타인 거죠? Y좌표는 여기 2분의 1에서 이만큼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세타인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점 Q의 좌표를 이런 식으로 묘사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PQ의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할 겁니다. 자, 이렇게 써보죠. 자, PQ의 길이의 최대 최소를 직접 구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라서 PQ의 길이의 제곱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문제의 답을 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PQ의 길이의 제곱을 좀 구해보죠. 좌표 다 나왔으니까 식 쓸 수 있죠? 그죠? 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세타 이놈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세타 이놈의 제곱인가요? 맞니? 뭐 어떻게 해요? 열심히 전개하셔야죠. 알겠죠? 네. 뭐 한 3개짜리니까 좀 귀찮게 할 때 다 전개를 할 수 있죠? 전개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네. 전개해보면 이 전개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전개를 해보시면요. 알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의 최대값을 누가 결정하냐면 얘가 결정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뭐가 떠올라요? 삼각함수 합성이 떠올라요. 네. 그래서 이 식을 2분의 1 하고 3 마이너스 루트 5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라고 적을 수 있고, 이때 탄젠트 알파는 2분의 1이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최대값은 의외로 얘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루트 5일 때죠. 네. 그래서 최대값은 지금 제곱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럼 최대값은 뭐가 되냐면 루트 2분의 3 플러스 루트 5가 될 거예요. 최소값은 루트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맞아요? 이중근호 푸는 거 기억납니까? 맞죠? 그럼 분모는 얼마가 될 거고 2가 될 거고, 앞에 2 만들었으니까 곱이 5이고 합이 6인 투수 생각하면 되죠. 그럼 루트 5 플러스 1이네요. 맞죠? 얘는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최대와 최소의 합은 얼마냐면 루트 5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S의 제곱은 얼마냐면 5가 되겠네요. 이중근호의 풀이 다 할 줄 아시죠? 네. 내가 좀 못 끝낼 것 같은데. 망했어. 이미 망한 거야. 내일 늦지 마십시오. 알겠죠? 내일 좀 무리해서 할 거니까. 자, 6번. 2배각 공식 써볼 텐데요. 2배각 공식은 덧셈 정리를 그냥 정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인 2알파라고 하면 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인 거죠. 근데 우리가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계산할 줄 알잖아요. 그럼 당연히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사인 2알파라는 놈을 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로 계산해보고 덧셈 정리를 이용하시면 뭐가 되죠 이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게 되는데,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하고 같은 거죠. 결과적으로 사인 2알파가 2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빨리빨리 하려면 공식으로 외워라 이런 얘기죠. 근데 혹시 공식을 잊으면 그냥 덧셈 정리를 쓰면 되니까 또 못 푸는 문제는 아니에요. 알겠죠? 네. 자, 두 번째 코사인 2알파입니다. 코사인 2알파를 덧셈 정리를 쓰시면 뭐가 되겠어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알파니까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이게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곱관계를 이용하시면 사인 제곱 알파는 뭐가 같아요? 1 마이너스 코스 알파 제곱 알파가 같죠? 그럼 이걸 대입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반대로 코사인 제곱 알파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를 대입하시면 그렇죠.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라고 쓸 수 있습니다. 학생이 공식을 잘 외우고 있네요. 알겠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 코사인의 2배각은요 공식이 사실 하나지만 이것도 3개의 공식이 있는 걸로 취급을 좀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각각의 공식에 랜덤으로 좀 접근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이제 사실 뭐 얘나 얘는 반각을 만드는 기본 공식이 또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기본적으로 접근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탄젠트 2배각 역시 덧셈 정리 이용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데요. 탄젠트 2알파 역시 탄젠트 알파 더하기 알파로 보는 거죠. 그러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알파니까 탄젠트 제곱 알파. 분자는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알파니까 2 탄젠트 알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맞죠? 이 3번 공식은 이거 안 외워도 다 기억해서 다 씁니다. 이게 사실 그냥 뭐 덧셈이 아무 차이는 없죠 모양이.
그죠? 다음 300학인데요. 300학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옛날에 만들어서 막 400학도 있고 난리인데 400학은 쓸 생각이 제가 없고요. 알겠죠? 300학은 교육과정에 빠졌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유용한 순간이 와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고 싶은 친구들만 그냥 골라서 외우시라고 적어 드릴게요. 알겠죠? 선생님 문제 풀 때 쓰실까요? 라고 하면 전 쓸 겁니다. 알겠죠? 탄젠트 3알파는 저도 안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만 드리는데 어차피 코사인 3알파와 사인 3알파를 구할 수 있으면 탄젠트 3알파는 B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탄젠트는 안 외우고 싶은 거예요. 모양 봐도. 그냥 봐도 별로 안 외우고 있긴 하겠죠. 그죠? 근데 얘들은 좀 외울만 해요. 얘가 어떻게 외우냐면요. 어떻게 외우냐면 일산면 사인 증가함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개수도 증가, 차수도 증가 이렇게. 알겠죠? 일산면 코사인 감소함수잖아요. 그래서 개수 감소, 차수도 감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기억하기 편합니다. 알겠죠? 못 외운다고 제가 타박하지 않겠습니다. 증명도 어떻게 하냐면 사인 3알파도 그냥 사인 알파 더하기 2알파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증명해 볼게요. 얘를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사인 3알파를 사인 알파 더하기 2알파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사인 알파 코사인 2알파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2알파로 덧설명이 전개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코사인 2알파와 사인 2알파는 이미 우리가 공식화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근데 우변을 보시면 사인은 300학은 사인으로만 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인이 안 나오는 모양 방향으로 얘를 변형해야 되니까 얘를 뭐로 써야겠어요? 1-2 사인 제곱 알파. 맞아요? 얘는요? 얘는 방법이 없죠?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그냥 쓰셔야죠. 그래서 사인 알파 곱하기 1-2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 알파 곱하기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를 쓰시면 여기서 또 코사인 제곱이 발생하면서 얘를 1 사인 제곱으로 또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정의한 게 이거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만드는 건 그냥 노가다예요. 더 설명 계속 하시면 되죠. 4배합도 만들려면 만드는 거죠. 이제 뭐 하면 돼요? 사인 2알파 더하기 2알파 하시든지 사인 알파 더하기 3알파 하시면 되겠죠. 공식 만들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걸 굳이 막 400까지 필요한지는 저도 좀 의문입니다. 자, 다음 9번 반각 공식으로 가겠습니다. 이 반각 공식 이미 나와 있어요. 제가 적어놨거든요. 적혀 있죠?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적혀 있죠? 근데 이게 코사인의 2배각 공식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일반하고 이건 똑같은 식이에요. 왜 똑같은 식이냐면 이거 항등식이죠. 항등식이잖아요. 항등식이니까 제가 알파 대신에 2알파를 넣어도 돼요. 그러면 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여러분 이것도 반각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뭘 기억하시냐면 포맷을 기억하시는데 여기 2분의 알파와 알파에 너무 집착하실 건 없어요. 그냥 이게 뭐다? 2배다 이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는 2분의 1로 되겠죠? 알겠죠? 이것도 반각 공식입니다. 똑같은 식이에요. 근데 이 모양을 바꿔보면 얘를 정리했을 때 2 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요게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 이게 되죠? 즉 코사인 2알파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가 되는데 이게 아까 우리 얘기했던 코사인의 배각 공식을 사인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똑같은 식이고 이건 똑같은 식이고 이건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럼 이 식은 이 식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배각 공식과 반각 공식은 사실 같은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다만 별도로 기억한 이유는 좀 빠른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냐? 네. 다음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알파 대신에 2알파 대입해 볼까요? 그럼 코사인 제곱 알파라는 놈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가 되는 거죠. 이것도 코사인 2알파에 대해 정리하시면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 돼서 아까 우리가 봤던 코사인의 200각 공식하고 동일한 거죠. 그 다음에 탄젠트의 반각 공식은 그냥 상대관계 이용해서 이거분의 이걸로 표시한 거죠. 맞아요? 자, 반각 공식에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식의 우변들을 보십시오. 누구밖에 없죠? 오, 그래요. 코사인밖에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사인 값 하나를 알면 그죠? 그 반각의 제곱의 값이긴 한데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우변이 지금 코사인밖에 없기 때문에 코사인 값 하나를 알면 그 반각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아,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가장 중요한 아이는 누구냐면 코사인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네. 그런 내용은 제가 코멘트로 써놨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네.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탄젠트 2분의 세타를 t라고 했을 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다 t가 나타내봐라. 이거 이제 보통 외워서 쓰게 만드는데 만드는 과정이 좀 번거롭습니다. 알겠죠? 그냥 수식으로만 보면 만드는 건 좀 귀찮아요. 뭐가 먼저냐면 코사인이 먼저예요. 제가 여기다 사인을 쓸 거고 일단 사회통념상 아시겠죠? 여기다 코사인을 쓸 거고 여기다 탄젠트를 쓸 건데요. 만드는 과정은 누가 먼저냐면 요 코사인이 먼저라는 걸 알겠죠? 백악 공식이든 반각 공식이든 약간 사고를 넓혀서 생각하는 게 좋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코사인 세타를요. 코사인 세타를 쓸 건데 이 코사인 세타의 세타를요. 2분의 세타의 2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2분의 세타의 2배라면 백악 공식을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백악 공식을 써보면 얘가 2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마이너스 1 이게 될 겁니다. 다 나갑니까? 다 나가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에다가 니네가 2분의 세타 대신에 세타만 대입하면 세타 대신에 2세타만 대입하면 니네가 알고 있는 백악 공식이라고. 알겠지? 네. 근데 코사인은 뭐의 역수죠? 시컨트의 역수죠. 그럼 얘를 시컨트 제곱 2분의 세타분의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죠. 왜 이런 짓을 하냐면 탄젠트랑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우리가 제곱관계식 제가 공식 따로 외우라고 했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거 말고 1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은 시컨트의 제곱이다. 이 두 번째 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얘를 시컨트로 바꾼다. 시컨트 제곱 바꾼다는 건 얘를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 바꿀 수 있고 그러면 얘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막 변형하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어 변형하는 거예요. 예. 그럼 얘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 분의 2 마이너스 1 이게 되잖아요. 근데 탄젠트 2분의 세타 t니까 그럼 이건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2 마이너스 1 이게 될 거고요. 정리해 보시면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t의 제곱이 나와서 이게 먼저 채워집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탄젠트는 사실 이것과 별도로 백악으로 바로 채울 수 있죠. 탄젠트 2분의 세타가 t라고 나와 있으니까 백악 공식 쓰시면 얘가 뭐가 됩니까? 1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2t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사인은요? 사인은요? 이 와중에 사인 구하는데 코사인 가지고 제곱관계 쓰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일 플러스 t 제곱분의 2t요? 여기서 사인 구하실 때 이건 의외로 좀 못 쓴 친구들 많은데 코사인과 탄젠트의 곱은 사인입니다. 알겠죠? 탄젠트가 이미 뭘로 보이세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보여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얘와 얘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와 얘를 곱하시면 혹시 나중에 또 보면 기억 안 날까봐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탄젠트의 반각을 가지고도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걸 외우고 있으면 참 좋은데, 맞아요? 이걸 외우고 있으면 참 좋은데 이걸 자주 까먹고요. 물론 이제 왜 이러냐고 식으로 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쓰게 타당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변형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 변형을 하는 것을 학생들이 매우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어쨌거나 그냥 저 공식만 만들어낸다는 어떤 측면 하에 제가 좀 약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자, 탄젠트 2분의 세타가 t라는 걸 알면 탄젠트 세타가 1-t의 제곱분의 2t인 건 누구나 알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세타를 예각 취급해서 이런 직각삼각 하나 그려요. 그럼 여기가 1-t의 제곱이고 여기가 2t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피타를 써보시면 1-t의 제곱에 제곱 플러스 2t 전체의 제곱을 하시게 되면 얘가 아마 t의 4제곱 플러스 2t의 제곱 플러스 1, 즉 1 플러스 t의 제곱의 제곱이 될걸요? 네. 그래서 여기가 1 플러스 t의 제곱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이 사각형에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읽어내시면 저거 3개 다 나옵니다. 그죠? 네. 보통 이거 알려드리면 이렇게만 또 하더라고요. 알겠죠? 근데 시험에서 이 변형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코사인 가지고 이 모양 만들어내는 거 할 줄 아셔야 돼요. 할 줄 모르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